아, 여기에 6.25 때 엄청난 격전진 걸 아세요? 네, 마을 사람들 여기 화전민들 농사 짓다 보면 땅을 파잖아요. 네. 그럼 뭐 해골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대요. 아, 그랬구나. 6.25 전쟁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부대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육사단을 꼽는데요. 특히 그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세간에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다부동 전투하고 영천 방어 전투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투에서 우리 군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밑바탕 역할을 한 부대가 바로 육사단입니다. 육사단의 그 조림산 군이 여기에서 승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사단은 48년 6월 14일 충주에서 이제 창설을 했는데, 6.25 때 주요 전투 고비고비마다 승전을 한 부대가 바로 이 육사단이에요. 지금 요 육사단 마크, 청성부대 마크, 요거는 이제 충주 이마트 앞에, 거기서 이제 육사단이 창설이 됐는데 바로 그곳에 세워진 겁니다. 지금 6.25를 이렇게 훑어보았을 때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했던 부대는 바로 이 육사단 청성부대예요. 6.25 직후에 이제 충천에서 이제 3일간 방어하는 바람에 이 북계군의 전쟁 계획이 다 흐트러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음성 동락리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군이 북계군에 대해서 승리를 한 전투입니다. 48년대를 아주 완전히 괴멸을 시켰던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가 어디냐면은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그 산악지역, 지금의 군위, 화산 지역 이쪽에서 이제 육사단이 있었는데, 화산 조림산 일대에서 이때 육사단이 확실하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북계군이 대구 쪽으로 우회 기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육사단의 어떤 전공이 대단한 거는 이 지휘관들의 굉장히 능력이 특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단장은 이제 김종호 사단장이었는데, 김종호 사단장 같은 경우는 백마고지 전투 사단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임부택 칠연대장 같은 경우에는 초산까지 가갖고 이제 압록강 물을 똥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사단의 이제 초기 전투에 아주 빛나는 전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춘천에 있던 7연대, 그 다음에 홍천에 있던 2연대가 북계군을 딱 막는 바람에 북한군이 그 전쟁 계획이 완전히 초반부터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전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7연대하고 2연대는 공교롭게도 6.25 직전에 김구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한 대대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 대대장이 이 춘천하고 홍천에 있었어요. 강태무, 표무원인데, 이들이 이제 대대 병력을 이끌고 월북하는 바람에 여기가 구멍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육사단이 그 구멍을 메꾸러 이제 이 춘천하고 홍천 이쪽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 여기에 이 육사단이 배치가 되면서 6.25 전쟁의 큰 흐름을 오히려 막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 부대라고 하면 어떤 부대가 강한 부대냐? 물론 잘 싸워야겠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할 때뿐만 아니라 이 후퇴할 때도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공격을 잘하다가도 후퇴할 때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무질서하게 후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퇴할 때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후퇴를 하는 그런 부대가 이제 강한 부대인데, 바로 그러한 부대가 이 육사단 청성부대입니다. 청성부대. 후퇴를 하면서 이 지금의 음성 무궁리 있는 그 동락리라고 하는 동락초등학교 앞에서 북계군 48년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어요. 이 박격포를 공격을 해서 한 발에 그냥 초탄에 명중을 시켜가지고 동락초등학교, 지금의 동락초등학교에 거기서 이제 쉬고 있던 북계군 48년대를 완전히 괴멸을 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세로줄
여기에는 이제 다 미군이 담당을 하고,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산악지역, 가로줄에는 이제 우리 한국군이 담당을 했는데, 바로 우리 한국군 특히 육사단이 당시 있었던 데는 바로 지금의 군이, 여기가 육사단의 방어 지역입니다.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육사단이 있는 군위 쪽은 한 번도 밀리질 않아가지고 위쪽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도사단하고 팔사단은 여기가 이제 영천인데, 이 북계군한테 잠시 이 영천 지역을 뺏기면서 이렇게 쑥 밀렸던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낙동강을 따라서 이제 미군 부대가 쭉 있었는데, 이 전라도 쪽에서 전라도로 이제 통해 가지고 북계군 방호산 사단이 갑자기 이 마산 진동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위쪽에 있던 그 달성 쪽에 있던 미 25사단이 급하게 마산 쪽으로 이동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은 인민군 6사단 방호산 얘가 이 마산 쪽을 공격했을 때가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했었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칠곡 이쪽에 있던 달성 쪽에 있던 미 25사단이 하루 만에 이 마산 쪽으로 이제 급히 이동을 해가지고 이 방호산 인민군 6사단을 막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산 진동지구 전투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4일인데요. 지금 여기는 군입니다. 군위. 오늘 여기 온 이유는 6.25 때 낙동강 방어전선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세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전투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이 조림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6.25 때 여기는 이제 국군 6사단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6사단이 여기에서 방어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바람에 북계군이 대구 쪽을 뚫지를 못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 낙동강 방어전선 하면은 이 국군 1사단의 다부동 전투하고, 그 다음에 그 영천지구 전투는 이제 8사단이 담당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전투만을 보통 잘 알려져 있죠, 여기가. 그런데 그 알려지지 않은, 너무나 아주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방어를 해가지고 오히려 세간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낙동강 방어 전투가 뭐냐면은 바로 6사단, 우리 청송부대죠, 6사단이 방어를 했던 바로 여기 이 군위 전투입니다. 군위 전투. 근데 이제 이 군위 전투가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왜 기록이 많이 없냐면, 보통 우리가 전사를 연구할 때 많이 참고하는 그 기록들은 주로 미군 전투 기록들입니다. 미군 전투 기록. 미군은 이제 뭐 워낙에 어떤 최고의 군대니까 전투할 때마다 그 기록을 아주 잘 남겨놔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하는 전투고, 또 전투 쪽에는 우리가 계속 후퇴를 하다 보니까 기록을 제대로 못 남겨놨었다고요. 저기 보이는 그 산 위에 풍차가 있는 곳이 바로 화산이에요. 화산. 제가 지금 저 화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화산 산성이 있는 데를 가고 있는데, 바로 저기가 이 6사단의 지휘본부가 있으면서 이제 이쪽 지역 전투를 관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전투 기록을 보면 이 군이 이쪽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냐면은, 보통 이 전투 기록을 보면 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곳에 지명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뾰족한 산이 옥녀봉이에요. 옥녀봉이고, 지금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화산이에요. 화산인데,
이 옥녀봉하고 여기 지금 왼쪽에 가려져 있는데 조림산이라고 해서 요 사이로 북한군이 넘어오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이제 이 옥녀봉하고 조림산 쪽에서 우리 8사단 아니 6사단이 딱 주둔하고 방어 진지를 잘 구축해 가지고 북한군의 어떤 침공을 공격을 막아선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화산 산성 가는 입구길인데 경치를 한번 볼까요? 쫙 오늘이 약간 좀 연모가 끼었는데 자 느낌이 완전히 스위스 어디 같아.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옥녀봉이고요. 풍차 전망대는 지금 저기입니다. 저거 지금 저기로 갈 거예요. 여기가 화산 산성에 있는 풍차 전망대 풍차입니다. 여기 뒤로 보면 이게 화산이고요. 저 뒤로 넘어가면은 삼사관 학교에 화산 유격장이 있어요. 화산 유격장이 있고 일대 이 높은 곳에 정비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 저쪽으로 가면은 카페도 있고. 오늘은 날이 맑긴 한데 연목 비슷하게 좀 끼었어요.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산이 조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림산. 6사단의 이제 연대가 이제 이 조림산하고 아까 얘기했던 옥녀봉 사이 이곳을 막은 거예요. 이곳을. 북계군은 저쪽에서 이제 상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6사단이 6.25 때 이제 지연작전, 6.25 개전 초부터 바로 여기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사실 6사단이 개전 초는 전투를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뭐냐면은, 개전 초에는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계군을 3일간 고립을 딱 막아 세워버렸죠.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저기 군의저수지인가 뭐 그럴 거예요. 경치 끝내줍니다. 아주 코스모스가 피었네. 야, 산꼭대기에 저렇게 풍차를 해놓을 게 나는 좀 언밸런스 좀 암만 친환경도 좋지만 저거는 좀 별로다 나는. 이 6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은 하나같이 다 산악 지역이에요. 진짜 지금의 중부고속도로 따라서 쭉 내려왔거든요. 6사단이. 그러니까 춘천에서 음성, 충주 음성 쪽으로 왔다가 음성지구에서 이제 동랑리 전투하면 또 유명하죠. 최초로 이제 우리 6.25 개전 때 처음으로 이제 북계군 연대를 박살냈던 최초의 승전지가 중북 음성 무국리 전투입니다. 그쪽에 이제 동랑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북계군 48년대를 작살을 냈죠. 진짜 내가 전사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곳을 찾아내는 것도 나의 하나의 보람이에요. 이런 거를 왜 하냐고 또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러한 전투 현장이 세간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아마 우리 군도 잘 모를 것 같아. 말로는 이제 신령지구 전투라고 귀에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실제 전투 현장이 바로 여기다 하는 거를 몇 명이나 알까? 사실 우리 군도 지금 엉망진창 아니에요? 이 위계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게 지금 현재 우리 군대예요. 우리 군대. 이제 내가 이거 설명을 해야겠다. 바로 이 정면에 보이는 이 두 산이 6사단이 막았던 산입니다. 오른쪽 산이 이제 옥녀봉, 왼쪽 고지가 조림산이에요. 이 옥녀봉과 조림산 사이로 북계군이 탱크 8대를 몰고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요 사이에 잠깐 저 고지들이 이제 빼앗겨 가지고 이 화산 밑에 언저리까지 이제 전투 현장이 확대가 됐었어요. 이쪽까지 밀렸었다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육사단이 북계군의 예봉을 꺾은 거죠. 탱크 8대 중에 5대를 파괴를 시켜버리고, 이제 북계군은 이제 더 이상의 후속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여기서 돈자가 된 거예요, 돈자. 그러니까 육사단의 전투 현장을 내가 쭉 추적해서 답사해 보면, 어떤 전투 방어진지 구축, 위치 선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뭐 손흥민이라든가 뭐 유명한 이 골제비들이 이제 골을 잘 넣는 게 물론 이제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뭐 그렇겠지만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위치를 딱 잘 잡고 있다가 볼이 오면 이제 골을 넣는 게 이제 스트라이커의 어떤 역할인데 이 육사단의 전투 현장을 가보면 진짜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혀요. 이 양쪽 고지 사이를 딱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이로 북기군 들어오는 거를 막아낸 거니까. 그래서 저 옥묘봉과 조림산. 그래서 이 위치를 보면은 이 군이 쪽에서 이쪽 편이 이제 서쪽이고 이쪽이 이제 동쪽인데 이 서쪽 지역을 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1사단 지역의 방어선이었어요. 1사단. 다부동 전투라고 할 때 다부동 전투의 핵심 지역은 어디냐면, 그쪽에 가면은 유학산이라고 있어요. 유학산. 유학산 고지를 수차례 뺏고 빼앗기고 하면서 그곳을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계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막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통과하면은 바로 이제 대구를 거쳐서 저기 부산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데, 영천 쪽으로 바로 가니까.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려고 우회 기동을 했는데 육사단이 딱 막은 거예요. 육사단이. 그리고 이 육사단 지역에서 동쪽으로 보면은 군위 저수지가 있는데 이 동쪽에 저기 높은 산이 있어요. 한번 당겨 볼까? 저기 천문대 있어요. 천문대. 저기가 보현산이에요. 보현산. 그러니까 이제 북기군 주력이 이 다부동하고 이 신영지구 돌파하려다가 못하니까 이제 돌아선 게 어디냐면 저 동쪽 보현산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 보현산 쪽에 우리 국군이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병력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기군 15사단일 거예요. 15사단이 저기를 넘어간 거야. 저기를 넘어가니까 바로 영천이죠. 영천을 기습해서 그만 8사단이 영천을 잠깐 빼앗긴 거야. 빼앗겼다가 이제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데, 그때 일화를 보면, 주민이 지금 북계군 사령부가 어디에 있다,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바람에 8사단이 그 길을 기습했다는 거예요. 기습해가지고 정보장교하고 부사단장을 생포를 했대. 그러니까 뭐 지휘부가 와해가 되니까 이제 영천지구 전투에서 북계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하여튼 바로 이게 옥묘봉 요 사이길로 북계군이 공격을 했었고, 왼쪽에 여기가 이 조림산. 이 대한민국을 막은 두 산입니다. 여기가 옥묘봉과 조림산.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은 화산. 여기는 화산지구 전투. 여기는 화산. 여기가 몇 년 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가 연대사령부가 있었고, 신영읍, 그게는 이제 육사단 사단 사령부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6.25 때 엄청난 격전진 걸 아세요? 네, 마을 사람들 여기 화전민들 농사 짓고 있다가 농사 짓다 보면 땅을 파잖아요. 그럼 뭐 해골 같은 거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그랬구나. 여기가 옛날에 육사단, 우리 한국군 육사단이 북한군을 여기서 막았거든. 요 앞에 옥묘봉 있죠, 옥묘봉. 옥묘봉 요 앞에 보이는. 옥묘봉하고 조림산. 조림산. 거기가 격전지거든. 거기가 양쪽에 산이 있어요. 맞아요. 잘하시네. 양쪽에 거기가 이제 배수진을 치우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제 북한군이 지나갔다 하면 올라올 때 거기서 딱 막은 거야. 거기서. 그걸 알고 계셨구나. 남다르잖아요. 맞아요. 옥묘봉하고 조림산하고는 딱 마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좋고. 길이 딱 거기밖에 없잖아요. 또. 그래, 그 폭이 딱 좁고. 그러니까
이 지도는 제가 직접 그려놨는데 이 6사단의 그 루트, 6사단의 공격, 방어 이 루트를 통해 본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이 화산, 조림산 일대에서 이제 방어에 이제 성공을 하고 이때가 이제 50년 9월이에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6사단은 쭉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원산까지 올라갑니다. 철원에서 이 경원선 철도 있죠. 이 길을 따라서 원산까지 갔다가 원산에서 평양을 거쳐서 바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바로 압록강 초산까지 올라갑니다. 압록강 물을 뜬 부대가 바로 6사단 7년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산연대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중공군 개입이 돼가지고 이 지금의 청천강 이 군우리 전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6사단은 가장 동쪽 지역을 맡고 있었어요. 산악 지역이지. 여기에서 이제 이 중공군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게 바로 또 6사단이었어요.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중공군은 항상 한국군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유엔군보다 어떤 화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6사단을 격파하고 이제 우회 기동해가지고 유엔군의 후방을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군우리 전투에서 이 유엔군이 아주 괴멸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사후퇴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창리에서 또 중공군한테 6사단이 엄청 깨져버립니다. 이때 6사단은 그냥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군도 이 한국군 6사단을 보고 겁쟁이 사단이라고 막 놀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선에서 한국군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구멍이 맨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문산 쪽으로 이제 빠져 있었는데, 여기를 또 중공군이 알고 용문산 쪽을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우리 6사단이 중공군을 괴멸을 또 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용문산 전투가 되겠습니다. 용문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중공군은 이제 추격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화천호, 파라호 여기에서 중공군을 전부 다 수장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화천 그 지역을 파로호, 중공군을 물리쳤다 해서 파로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바로 6사단의 전공입니다. 저희 보잘것없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한국전쟁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까, 얼개라도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상 고성혁의 역사 추적이었습니다.